비교급을 봅시다. 자, 형용사의 비교급. 우리가 원급이 있고요. 원래 형태가 있고, 더 어떠하다 하다, 덜 어떠하다 할 때는 비교급이 있고, 가장 뭐뭐하다 할 때는 이제 최상급 쓰잖아, 그지? 가장 뭐뭐할 최상급 쓰고, 지금 형용사의 비교급을 얘기하는 거야. 두 개의 명사를 비교할 때, 더 뭐뭐한 뜻인 비교급을 쓰고, 비교급 대상 앞에, 비교의 대상 앞에 than을 쓰죠. English is easier than Chinese. 영어가 중국어보다 더 쉽다. 자, 이게 비교급이에요. 간단합니다. 보세요. 그런데 비교급 우등 더 좋은 거고요. 더 뛰어난 거고 열등 못한 거죠. 그 다음에 배수 몇 배를 해서 표현할 수도 있고요. 우등과 열등을. 자, 그래서 우등 비교는 비교급 than을 쓰고 비교급 아니면 이음절 이상이면 뭘 써요? more 쓰죠. more 플러스 원급을 써서 비교급 형태가 두 가지인 거지. ER을 붙이는 비교급이 있고 more를 붙이는 비교급이 있고 원급에 아까처럼 easier 이렇게 비교급을 쓰는 경우도 있고 more beautiful 이렇게 more 원급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자, 열등 덜한 거는 less를 쓰죠 무조건. ER을 붙이는 more가 있지만 우등비 열등은 덜한 거는 무조건 less를 붙입니다. 배수편. 자, twice, three times, one fifth. 자, 두 배, 세 배, one fifth, 5분의 1 등등과 다음에 비교급을 쓰는 거야. 더하든 덜하든 배수를 쓰는 거지. 자, 그런데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얘도 직역을 합니다. 즉, 직독직해 합니다. 직독직해. 절대로 뒤에서 아무리 짧은 문장 습관적으로 뒤에서 오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녀는 수보다 크다 하지 말라고. 어떻게 해석해? 그녀는 더 크다. 크다 어떻게? 수보다 이렇게. 그녀는 더 아름답다. 수보다 이렇게. She is less tall. 덜 크다. 작다는 얘기죠. 수보다. 배수도 마찬가지야. 그녀는 두 배 더 크다. 수보다 이렇게. 항상 직독직해. 앞에서부터 갑니다. 자, 이때는 이 비교급 배수를 나타낼 때는 비교급 대신에 as를 써도 돼요. as를 써도 돼요. 자, 이것도 직독직해 하라 그랬어요. She is twice as tall. 그녀는 두 배 크다. 이때 as를 뭐로 해석해? 뭐뭐만큼이 아니라 당연히 뭐뭐 배수가 있으니까 보다로 하겠지. 뒤에 as를. 그래서 she is twice as tall. 그녀는 두 배 큽니다. as 수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됐죠? 자, 이게 비교급의 종류였습니다. 우등비교, 열등비교, 우등이든 열등이든 몇 배를 표현하는 배수를 나타내는 비교. 이렇게 세 가지 정리해 두시고, 자, 그 중에 비교급을 수식할 수 있죠. 그래서 very를 쓰지 않습니다. 비교급 원칙상 very를 쓰지 않고 이런 걸 써요. a bit, 약간, 또 많이, 이런 말로 쓰는데요. 이 단어를 여러분 다 알겠지만 외웁니다. much, still, even, far나 by far, a lot, 5가지. 뭐로? 훨씬, 더욱더 라고 해석합니다. 훨씬 내지는 더욱더 라고 해석합니다. 이게 바로 비교급을 강조하는 부사야. much, still, even, far, by far, a lot. much, still, even, far, by far, a lot. 그래서 약간일 때는 이렇게 a little 쓰면 돼요. Today is a little hotter than yesterday. 오늘 약간 더 덥다 이런 식으로. 어제보다 이렇게. much 쓰면 어떻게 돼요? 훨씬 된단 말이야. This bag is much bigger. 이 가방은 훨씬 더 크다 than that one. 저것보다 이렇게. 이분도 마찬가지야. Your cooking even worse. 훨씬 더 심지어 아니야. 비교급 앞에는 훨씬 더 안 좋아 요리가. 그죠? Your cooking 요리가 뭐야? 제인의 것보다. Jane's cooking. 제인의 요리보다. 이렇게. A fresh and merry heart is far 훨씬 더 좋다는 거지 돈보다. 그죠? 상쾌하고 또 즐거운 마음이 건강하고 즐거운 마음이 더 좋다. 돈보다 좋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비교급을 공개하는 부사 5가지도 기억합니다. 약간 어느 정도를 나타낼 때는 어리를 레더를 써도 돼요. 레더같이 다소 약간 이런 부사들을 쓰고 강조할 때는 5가지 부사를 쓴다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는 비교급에 주의할 활용들 3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than이의 형태를 잠깐 보시면 질문들을 많이 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주어와 비교되는 than 뒤에 비교 대상은 주격을 사용하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은 그렇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she is younger than I를 쓰는 게 원칙입니다. 왜? 뒤에 비동사 I am이 생략된 거기 때문에 I를 쓰는데 일상 영어에서 목적격을 많이 사용해요. 구어체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she is younger than me라고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어느 게 맞냐라고 묻는다면 둘 다 맞습니다. I를 써도 되고 me를 써도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병치병렬 구조에서 이 부분이 중요하죠. 비교급으로 비교하는 두 개의 대상은 서로 같은 종류의 중요도를 가져야 된다. 종류 같아야 되고 중요도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I'm older than him. 아까 말씀드린 he is인데 그냥 him. 그래서 비교 대상이 나와 그. 두 번째는 my car is bigger than yours. your car죠. 그래서 내 차와 너의 것, 즉 너의 차를 비교한 것이다. 여기서 만약에 you라고 쓰면 틀리겠죠. 그다음 your English is better than Tom's. Tom's English인데 너의 영어는 뭐에 더 낫다? 탐의 그 영어. 그래서 English는 반복되니까 당연히 생략할 수 있고요. Canada is much bigger than Japan. much 비교급 강조하는 거죠. 훨씬 더 크다 재팬보다. 자, 이렇게 두 개의 비교 대상이 같은 종류, 같은 중요도를 가진 말이 와야 된다.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상관접속사와 같은 경우를 이용해서 병치병렬로 시험에 나오기도 하지만 우리가 비교급으로도 이렇게 같은 종류들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묻는 것이 시험에 나오기도 하니까 우리가 평소에 독해할 때 항상 눈여겨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끝으로 우리가 이제 의미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게, 자, 우리가 이제 사실은 not을 붙이면 이제 비교급, 원급 비교의 부정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뭐뭐만큼 형용사 부사하지 않은 거죠. 않다는 얘기니까 얘를 바꿨으면 반대 의미의 비교급, than과 같은 의미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예문을 보면 쉽게 이해되는데 Anne isn't as old as Fred. Anne이 Fred만큼 나이를 먹지 않았다라는 의미니까 무슨 말이냐면 결국 Anne is younger than Fred. Fred보다 더 어리다는 의미겠죠. 자, 이건 뭐 의미상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더. This book isn't as expensive as that book. 자, 이 책은 비싸지 않아요. 저 책보다. 저 책보다 비싸지 않다는 얘기는 This book is cheaper. 자, 그래서 위에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반대 의미를 쓰면 되죠. 왜냐하면 부정을 썼기 때문에 뭐뭐만큼 뭐뭐하지 않다라는 의미니까 반대 의미의 비교급과 같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우리말로 기계적으로 외우지 마시고 우리말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싸지 않다는 얘기니까 뭐뭐보다 더 싸다라는 의미로 바꿀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문법은 기계적인 암기보다는 이해가 우선이다. 그래서 이게 뭐 문법적으로 좀 헷갈리시면 우리말로 정리해서 머릿속에 가만히 생각하시면서 우리말로 먼저 정리를 해보시면 이해가 더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비교급 than이 오는 세 가지 주의할 표현들 활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비교급을 수식하는 또 강조하는 주로 자 부사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교급을 강조하는 부사는 뭐 비교급 앞에서 이렇게 해석하죠. 주로 훨씬, 한층, 더욱 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5개의 부사 외워야 돼요. much, still, even, far, a lot. 자, by far도 쓰이긴 하는데 by far는 주로 최상급을 강조할 때 쓰이죠. 아무튼 the boy has become much more mature. 자, 소년이 어떻게 훨씬 더 성숙하게 되었다. 또 she is even more active. 훨씬 더 활동적이다라는 거죠. 수지보다. 또 process 과정은 far simpler. 훨씬 더 단순하다 than addition. 추가하는 것보다. Rob is a lot smarter. 훨씬 더 영리하다, 스마트하다. Brian보다. 아무튼 이렇게 비교급 앞에서 자, 비교급을 강조하는 부사 much, still, even, far, a lot입니다. 주의하실 게 뭐냐면 이 much죠, much. 왜 그러냐면 보세요. 특이하게 many, 많은, 셀 수 있는 명사는 many, 셀 수 없는 명사는 much예요, 많은. 근데 얘의 비교급이 more죠. 그런데 이 much는 대단해요. 지 비교급을 또 지가 강조해요. 이렇게
훨씬 더 많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much와 more 헷갈리면 안 돼요. 자, 많은인데 many는 셀 수 있는 수를 나타내는 많은이란 뜻의 형용사이고요. 형용사이고 수를 나타내는 이고 얘는 양, 많은 일 땐 much죠. 자, 이거의 비교급이 more인데 이 비교급을 또 much가 강조할 수 있다. 자, 혼돈하지 않고 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항상 이렇게 강조하는 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차이를 표현할 수 있어요. a little, 약간, a bit, little, 다소. 그죠? 약간, 다소. great는 뭐예요? 많이 등등으로 다소 약간인지 많이인지로 또 다른 부사를 넣어서 비교급 앞에는 그 비교급의 정도, 차이의 정도를 표현할 수 있다. She's only a bit taller, 약간 더 크다 than her sister, 여동생보다. A little more, 다소 더 복잡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복잡한 이야기다 than that, 저것보다. 이런 식으로 비교급 앞에 강조하는 부사 말고도 여러 가지 부사들을 써서 그 차이를 표현할 수 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가끔 종종 나오는 게 이제 이 부사입니다. 어떤 말이냐면 우리말로 하면 뭐뭐는 말할 것도 없이 너무 당연하게도 이런 의미의 비교급의 일종의 관용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긍정문 다음에는 much still more를 쓰고요. 이때 much still이 사실은 비교급을 강조하는 부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독립적으로 뭐뭐는 말할 것도 없이란 말로 쓰인다는 얘기예요. 또 부정문 다음에 역시 또 much still 뒤에 이번엔 뭘 써요? less를 써서 비교급을 강조하는 much still과 함께 뭐뭇은 말할 것도 없이라는 표현을 쓰여요. 여기 이제 예문을 보시면 간단합니다. 둘 다 긍정문이죠. loves, knows 이렇게 긍정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뒤에 뭘 썼어요? much more, still more. 둘 다 돼요. much more, still more. 그래서 he loves his enemy, 적을 사랑한대요. 친구들은 말할 것도 없고 친구들은 너무 당연하고 적도 사랑한다. He knows French. 불어를 안 돼요. 영어는 말할 것도 없고 기본인 영어가 기본이라는 얘기죠. 네, 기본인 영어를 말할 것도 불어도 안다 이렇게 되죠. 여기 보시면 부정문이네요. can't buy 또 doesn't know 이렇게 부정문이에요. 그래서 they can't buy daily necessities. 자, 이렇게 일상의 필수품들을 살 수 없어요. luxuries 사치품은 말할 것도 없이 또 이 doesn't know English 영어를 몰라요. 불어가 더 어려운데 그죠? 불어는 말할 것도 없이. 자, 이런 표현들을 자, 같이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원급, 비교급, 직독직해를 어떻게 하는지 자,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원급 비교 직독직해는 자, 뒤에 as를 뭐뭐만큼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보시면 주어 동사 오고 자, 요 as가 중요한데 형용사 부사의 원급이 온 다음에 요 as를 그죠?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뭐뭐만큼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어가 동사다 이렇게 해석하고요. 형용사 부사만큼 형용사 부사하다. 주어가 동사하는데 형용사 부사하다 이런 뜻인데 이때 as를 해석을 안 해요. 자, 그리고 뒤에 as를 이게 중요하죠. 뭐뭐만큼. 왜? 원급 비교니까 뭐뭐처럼 뭐뭐만큼 같다는 얘기예요. 즉, Rita was busy as busy as Lucy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루타는 있는데 어떻게 해요? as busy 바쁘다 이러면 돼요. 그죠? 이때 as를 해석 안 한다는 얘기죠. 이게 중요해요. 루시만큼. 그죠? 그래서 이렇게 끊어 읽는다는 얘기죠. 위에도 Joe works as hard. 자, 여기서 앞에서 끊어도 되는데 여기서 끊으면 돼요. 조가 일한다. 그죠? 열심히 해석 안 해요. 그 다음에 and 만큼 이렇게 되시죠. 또 I'm strong. 나는 강하다. as he, as him. 그만큼. 원래는 주격이 문법적으로 맞는데 우리 구어체 영향을 받아서 목적격을 사실은 더 많이 쓰죠. 아무튼 I'm as strong as him 입니다. 앞에 as는 해석 안 하고 뒤에 as를 뭐뭐만큼으로 한다. 자, 이게 핵심이에요. 자, 됐습니다. 자, 우리 많이 보이는 as soon as possible. 그 많이 쓰는 표현이죠. 자, 주어 as 다음에 원급 as 오고 주어 can 내지는 과거면 could 올 때는 possible로 바꿔 쓸 수 있고요. 예문 보시면 I'll finish 나는 끝낼 것이다. 빨리 여기 해석 어떻게 했어요? 안 한다는 얘기예요. 안 하고 as I can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자, possible 쓰면 가능한 한
가능한 만큼 이렇게 되죠. 그래서 as soon as I can 아니면 as soon as possible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비교급을 볼까요? 말 그대로 비교를 해요. 그렇죠? 주어가 동사하다 배수 표현이 올 수 있어요. 안 올 수도 있고요. 비교급이 오면 이제 비교급의 표현이 되는데 배수가 오면 이제 몇 배 더 이런 뜻이 되는데 그죠? 비교급 형용사부사 오면 자, 더 뭐뭐하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than이에요. than. 뭐뭐보다예요. than은 알죠? 뭐뭐보다. 그래서 비교급 than 이렇게 짝이잖아요. 자, 그런데 자, 이거 조심하셔야 될 게 she is taller than Sue 됐어요. 그녀가 더 크다 수보다 됐고요. 또 she is more beautiful than Sue. 그녀가 더 아름답다 수보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를 잘 보십시오. 보시면 she is twice taller이죠. 2배 더 크다. 자, 여기 배수 표현이었습니다. 2배라는. 자, 2배 더 크다. 누구보다? 수보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얘를 원급 비교로 쓸 수도 있어요. 비교급인데 배수 표현이 있는 비교급을 as 원급 as로 쓸 수 있는데 자, 배수 표현 오는 거 똑같은데 as 원급 as예요. 비교급 다음엔 than이 오고요. 원급 다음엔 as죠. 그래서 as 비교급이 되는 거죠. 원급 비교예요. 자, 이 해석이 문제가 됩니다. 자, 직독시키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그녀는 twice taller than Sue 할 때는 2배 더 크다 수보다 간단한데 밑에 거 she is twice as tall에서 as는 역시 해석을 안 해요. 그 다음에 뒤에 as를 뭐뭐 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됐죠? 해석은 위에랑 똑같아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간단히 정리하면 이겁니다. 보세요. as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와요. 그럼 이 as는 무조건 해석을 안 해요. 그리고 뒤에 as 그리고 비교 대상이 오죠. 그래서 이 원급 비교일 때는 뭐뭐만큼이 돼요. 자, 이 얘기는 앞에서부터 쭉 하라는 거예요. 직독직해. 근데 여기에 만약에 배수 표현이 와요. 지금처럼 twice, three times, four times 배수 표현이 와요. 그럼 이때 as는 배수가 왔으니까 뭐뭐 보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뭐 했다, 뭐뭐만큼 아니면 뭐뭐 보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직독직해가 됩니다. 그녀는 2배 크다 수보다 됐습니다. 그래서 형용사 부사 앞에 as는 해석을 안 한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분사의 종류와 의미 봅시다. 분사. 자, 분사는 영어의 participle이라고 하고요. 준동사 일종이에요. 준동사,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를 준동사로 하고요. 자, 여기에 밑줄. 자, 형용사를 형용사로 활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 뭐를? 동사를. 그치. 동사를 뭐로 만든 거? 형용사로 만든 거를 분사입니다. 분사. 자, 형용사는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별표. 자, 개념 이해합니다. 그럼 형용사와의 공통점이 뭐다? 형용사니까 당연히 명사수식하거나 보어로 쓰여요. 자, 그런데 형용사의 차이점이 뭐냐면 준동사 일종으로 동사적 특징을 가져서 능동수동의 구분이 있다. 자, 이 부분 별표. 능동수동의 구분이 있는 형용사. 이게 분사다. 다시 능동수동의 구분이 있는 게 분사다. 형용사의 차이점. 동사처럼. 동사의 특징이 있어서 자, 그래서 이제 분사가 두 가지로 나뉘죠. 그래서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두 가지 나뉩니다. 그래서 현재 분사는 동사 원형에 ing를 붙여 만들고 과거 분사는 동사의 과거 분사형. 우리가 이제 동사 하면은 동사 원형이 있고 무슨 형을 배워? 과거형. 그 다음에 무슨 형? 옆집형? 동네형. 그죠? 네, 과거 분사형을 배우죠. 그래서 원형, 과거형, 과거분사형이 있는데 그 과거분사를 쓰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PP, Past Participle에서 과거분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현재분사는 능동과 진행 의미가 있어요. 진행 의미가 있는 이유는 우리가 진행이 어떻게 하니? 비동사 플러스 ing. 그때 그 현재분사지. 그래서 그 진행이고 과거분사는 수동 완료지. 수동. B 플러스 PP 할 때 그지? 수동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수동태 완료 시제. have 플러스 PP. 이때 PP가 쓰이죠. 그래서 수동과 완료의 의미가 있고 자, B 플러스 진행형에 쓰이는 현재 분사는 진행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능동과
수동이 있는 형용사가 바로 분사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exciting game, 그죠? 게임이 흥미로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exciting 능동이고 소년들은 흥분된 거죠. 그래서 excited boys 이렇게 되고 뒤에 수식해도 소년들을 흥분시키는 게임, 또 그 게임에 흥분한 소년들 이렇게. excite 흥분하게 하다는 타동사예요. 그래서 게임이 흥분하게 하는 거지, 능동. 또 소년들은 흥분된 거니까 수동. 그렇죠? excite 흥분하게 하다라고요. 이렇게 보호로도 쓰인다. 그래서 비동사에 게임이 흥분되게 하는 거죠. 소년들을. 또 게임이 소년들이 흥분되었죠. 수동. 이게 주격보호. 주어에 대한 보호니까 주격보호. 그래서 게임이 흥분되게 하고 소년들이 흥분됐고. 자, 오형식. 나는 발견했어. 게임이 흥분되게 한다는 걸 발견했어요. 알게 됐어요. 또 내가 발견했어. 알게 됐어. 소년들이 흥분했다. 그 게임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형용사처럼 명사수식을 하거나 보호 역할을 하는데 자, 앞에도 오고 뒤에도 오죠. 명사수식할 때 보호일 때 당연히 주격 보호도 되고 목적 보호 된다. 이게 이제 분사의 종류와 뭐 역할입니다. 의미. 그죠? 자, 참고로 과거 분사는 형용사 역할 당연히 합니다. We ate spaghetti made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만들어진 스파게티 이렇게 될 텐데 자, 이렇게 될 텐데 자, 밑에 보시면 별표 과거 분사의 동사 역할 동사일 때 쓰이는 거 보시면 이렇게 수동태에서 그 다음에 완료 시제에서 과거 분사 쓰이는 거 꼭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수동태일 때 비동사 다음에 완료 시제일 때 have 동사 다음에 와서 동사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문장이 동사 그러면 이 전체를 문장이 동사라고 하죠. 또 얘를 문장의 전체 동사라고 합니다. 뒤에 따로 이제 내가 설명을 해놨지만 또 확자에 따라서 얘를 비동사로 보고 made를 보호로 보기도 해요. 마찬가지, 그죠? 마찬가지. 진행형도 마찬가지. 그래서 be 플러스 ing에서 이 진행형을 전체 동사로 보기도 하고 얘가 동사고 얘를 보호라고 보기도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됐습니다. 네, 이번엔 영어 공부에서 너무나 중요한 분사, 그 중에서도 분사의 역할을 한번 총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를 보시면 간단해 보여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실제로 여러분이 문장에서 읽을 수 있어야 되고,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나가서 쓰고 말할 수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따로따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신 것들을 총 정리해서 꼭 이렇게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두말할 나 없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분사는 기본적으로 형용사 역할이에요. 분사. 그런데 예외적으로 부사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형용사 역할은 형용사 기본적으로 뭐죠? 네, 형용사는 일반적으로 명사수식하고 보호로 쓰는 게 원래 형용사 역할이죠. 그리고 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분사는 형용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명사수식해서 명사 앞이나 뒤에 수식할 수 있고요. 또 역시 형용사처럼 똑같이 분사도 보호가 돼서 주격 보호, 목적격 보호 이렇게 쓰일 수 있어요. 또 이제 분사가 이제 부사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동사를 수식하는 건데 동사를 수식하는 이제 부사 역할인데 우리 여러분이 많이 공부한 바로 분사구문, 부사절이 변한 분사구문, 부사절이 분사구로 변하면 이 분사구가 부사의 역할을 해요. 예외예요. 원래 분사는 형용사 역할인데 이때 부사절이 변한 분사구일 때 예외적으로 분사가 형용사 역할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사실은 나중에 여러분 또 5분구에 저희 따로 보시겠지만 형용사절이 변한 분사구문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 5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자, 옆에서 제가 간단하게 써보면 자, 이렇게 쓸게요.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앞에서 명사 수식하는 경우 명사 뒤에서 분사가 혼자 아니면 다른 어구와 함께 앞에서 뒤에서 수식하는 경우 또 주어 비동사 뒤에 보호로 쓰이는 경우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보호로 즉 목적격 보호로 쓰이는 경우 자 분사구문 부사에 변한 분사구문에서 자 요렇게 부사 역할을 하는 분사 요렇게 5가지 자 그래서 분사가 뒤에 명사 분사가 앞에 명사 수식 분사가 주격 보호 분사가 목적격 보호 분사가 부사구로서 동사 수식
이렇게 꼭 정리를 해주시고, 자,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명사 앞에 수식입니다. 자, 보시면 sleeping baby 됐죠? 자, 그래서 I love the sleeping baby on the bed. 난 자고 있는 아기를 사랑해, 침대에서. There was a wounded soldier. 부상당한 군인. 이렇게 되겠죠? 자, 앞에서 뒤에 수식 볼까요? The box containing the toys is mine. 자, 상자인데 장난감을 담고 있는 상자. 자, I'm the man. 그 남자인데 소녀들에서 둘러싸인 남자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거, 수식을 할 때는 수식 받는 명사가 의미상의 주어다. 정말 중요합니다. baby, soldier, boy, man이 수식 받는 명사가 의미상의 주어다. 분사에 대한 주어의 관계다. 그래서 분사를 능동 쓰냐 수동 쓰냐를 결정할 때 이 명사가 하는 거냐 당하는 거냐를 따져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기가 자고 있는 건 능동, 군인이 부상을 당한 건 수동, 그죠? 자, 상자가 장난감을 담고 있는 거죠. 얘가 의미상의 주어니까. 그래서 능동. 남자는 둘러싼 게 아니라 둘러싸인 거죠. 이 남자가. 그래서 수동.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중요합니다. 자, 이것도 다 우음에 나눠져 있죠? 다 따로 있습니다. 자, 이번엔 보어로 쓰인 경우. 자, the game was exciting. 주어에 대한 보어. 그죠? 주어에 대한 very exhausted 보어. 자, 이렇게 주격 보어예요. 경기가 아주 흥미로웠고 그가 매우 지치게 되었고. 자, 이번에는 목적어에 대한 보어네요. Him building house built. 자, 똑같습니다. 아까 이렇게 수식받는 명사가 의미상의 주어라고 했는데 보어일 땐 당연히 그죠? 주격 보어면 주어가, 목적격 보면 목적어가 의미상의 주어겠죠? 그가 짓는 거니까 능동, 집이 지어지는 거니까 수동. 이렇게. 동사 수식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사절이 변한 분사구는 동사를 수식하고, 그리고 의미상의 주어는 뭐겠어요? 당연히 앞에 같아서 생략된 문장의 주어가 의미상의 주어. 그녀가 보는 거니까 능동. 편지가 쓰여지니까 수동. Seeing her mother, 그녀의 엄마를 보았을 때 she began to cry. Written it, 급히 쓰여진 거죠. 그래서 편지가 왜 has some fault. 쓰여졌기 때문에 편지가 결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사실은 이 강의는 뭐 1시간을 해도 부족하지 않는 그런 강의인데, 자, 5분 정도에 제가 아주 핵심만 뽑아서 딱딱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의미상의 주어란 용어부터 아셔야죠. 의미상의 주어란 준동사의 주어다.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의 주어다. 그래서 보시면 동사의 주어는 그냥 우리가 주어라고 하고요. 준동사의 주어는 이제 의미상의 주어라고 해서 구별을 하지요. 자,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와 분사의 종류. 자,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 이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와 이 분사의 관계에 따라서 두 가지가 있죠, 분사는. 즉, 능동일 때. 즉, 주어가 하는 거예요. 분사할 때는 뭘 써요? 현재 분사, 동사 원형의 ing를 쓰고요. 그죠? 현재 분사. 또, 의미상의 주어와 관계가 수동이에요. 수동. 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는 뭘 쓴다? 과거 분사를 쓰죠. 그죠? 동사의 과거 분사형. 우리가 보통 pp라고 하는.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를,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지금 우리가 하는 이유는 뭐냐면, 현재 분사 쓸 것이냐, 과거 분사 쓸 것이냐, 뭐, 무지막지하게 많이 나오죠. 네. 시험에서 많이 나오고, 아주 중요하고. 자, 이렇게 두 가지를 쓰는데, 일단 분사의 역할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영어에서 헷갈립니다. 사실 분사가 어려워요. 왜냐면 역할이 이렇게 다양해요. 보시면,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보시면 이렇게, 자, 크게 형용사 역할, 부사 역할이 있습니다. 분사는 원래 형용사 역할인데, 예외적으로 분사 역할을 할 때가 있는데, 그게 이제 여러분이 배운 분사구문이라는 겁니다. 형용사 역할로 두 가지가 있어요. 명사 수식하는 역할과 보호 역할이 있고요. 명사 수식은 또 명사 앞에서 또 뒤에서 수식하는 두 가지가 있고요. 보호 두 가지죠. 주격 보호, 목적격 보호. 이렇게 있고요. 자, 우리 부사절이 변한 분사구. 거기에서는 동사 수식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사구문이라는 거. 이렇게 분사 역할은 5가지. 그 중에 4가지는 형용사 역할, 하나는 부사 역할. 각 때마다 이제 의미상의 주어를 확인하는 게 이제 지금의 여러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자, 봅시다. 명사 수식하면 무조건 수식받는 명사가 의미상의 주어예요. 명사 앞에서 수식하든 명사 뒤에 수식하든 그 수식받는 명사가 의미상의 주어. 즉, 그 명사와 분사가 주어 동사의 관계란 얘기예요. 또
보호면, 당연히 주격 보호면 주어가 의미상의 주어일 것이요. 목적격 보호는 목적어가 의미상의 주어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 목적어 혹은 주어가 능동이냐 수동이냐에 따라서 현재 분사, 과거 분사 결정이 됩니다. 분사구문은 뭐예요? 원래 있던 부사절이 주어가 주절의 주어 같아서 생략되면서 분사구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문장의 주어가 의미상의 주어예요. 근데 간혹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말하는 사람이나 일반 사람인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거는 이제 분사구문 파트에 따로 자세히 하고요. 자, 요렇게 일단 분사 역할 5가지에 따른 또 의미상의 주어를 기억하는 거, 요게 가장 핵심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요걸 정리하시고 예문을 보시면 자, 이렇게 되죠. 자,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분사의 역할을 먼저 정리해 주는 게 가장 기본이겠죠. 자, 명사 앞에서 수식, 뒤에 수식하는 경우, 그 다음에 주격 보호, 목적격 보호인 경우, 자, 그 다음에 분사구문, 동사를 수식하는 분사구문. 요렇게 크게 3가지가 돼요. 자, 정리하시고. 자, 수식받는 명사가 의미상의 주어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baby. 자, 우리 주어 동사 관계를 따져보자고요. 아기가 자고 있다. 능동이죠. 또 wounded soldier인데 군인이 부상을 당한 거죠. 수동. 이렇게 주어 동사의 관계를 따지는 거예요. 뒤에 수식에도 마찬가지예요. 상자가 담고 있냐, 상자가 담겨 있냐. 담고 있죠? 장난감들을. 그러니까 능동. 그 남자가 둘러쌌나, 그 남자가 둘러싸였나. 쌓였죠? 소녀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수동. 이런 식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게임이 경기가 흥분하게 했냐, 경기가 흥분했니? 흥분하게 한 거죠? 능동. 그가 지치게 했니, 지쳤니? 지치게 된 거니까 수동. 이런 식으로. 목적어 보고, 목적어 보세요. 자, 그가 지어진 거예요, 짓는 거예요? 짓는 거죠? 그러니까 능동. 집이 지어요, 지어져요? 지어지죠? 수동. 이런 식으로. 그래서 주어 동사의 관계로, 이걸 넥서스 관계라고 하는데, 따지시면 돼요. 보세요. 쉬죠? 그녀가 보았어요, 보여진 거예요. 본 거죠, 엄마를? 능동. 또, 편지가 썼나요, 쓰여졌나요? 쓰여졌죠? 수동.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각 분사의 역할을 기억하시고, 각 분사마다 의미상의 주어를 어느 게 의미상의 주어인지 확인하시고, 그 의미상의 주어 분사가 한 건지, 당한 건지, 능동인지, 수동인지, 요거 구분하시면 됩니다. 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승훈입니다. 자, 오늘은 모든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분사구문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고 깔끔하게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사구문이란 뭐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분사로 시작하는 구가 있는 문장이 분사구문입니다. 분사, 우리가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를 묶어서 준동사라고 하는데 현재분사, 과거분사로 시작하는 구가 있어요. 현재분사, 과거분사로 시작하는 구가 있는 문장, 얘가 분사구문이에요. 별거 아닙니다. 그냥 줄임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라고 기억하시면 되냐면 분사구를 기억하시면 돼요. 분사구가 있는 문장이 분사구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분사구문을 만드느냐? 먼저 이런 문장 구조가 있습니다. 앞에 접속사 플러스 주어동사가 있어요. 접속사와 함께 주어동사가 보이면 이렇게 보이고 콤마가 있으면 얘는 뒤에 있는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절이에요. 부사절은 주절의 동사를 수식합니다. 동사에 연결해서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종속절이라고 하고, 종속절이 3가지인데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그 중에 부사절이에요. 얘를 짧게 줄이는 거, 간략하게 줄이는 게 분사구문을 만드는 거고, 얘를 이렇게 줄이죠. 줄인 다음은 주어 동사 있으면 길어지죠. 그래서 그걸 줄여서 이렇게 분사로 시작하는 구로 바꾸는 거죠. 당연히 부사절이었기 때문에 얘가 줄어들면, 짧게 줄어들면 당연히 부사구가 됩니다. 주어 동사 없어졌기 때문에 뒤에 있는 문장은 그대로 있겠죠. 앞에 있는 부사절만 짧게 분사로 시작하는 구로 바꾼 그런 문장, 이게 바로 분사구문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만드느냐? 첫 번째, 먼저 종속절의 주어가 이쪽 부사절이요. 주절의 주어가 같아야 됩니다. 다르면 이제 독립분사구문이라 해서 생략을 못 하는데 실제로 영어에서는 잘 쓰이지 않고 시험에 나오는 영어죠. 아무튼 종속절의 주어가 주절과 같으면 종속절의 주어를 생략합니다. 다르면 생략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사를 변형하는데 주어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 동사가 변해야 돼요. 어떻게 변하느냐?
바로 분사로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분사구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만약 비동사였으면 얘는 원형의 ing, being이 되니까 생략 가능하고요. 분사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접속사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책에 접속사 생략이 첫 번째로 나온 경우가 많은데 아닙니다. 아니고 접속사를 생략 안 하는 경우도 아주 많아요. 그 뒤에 제가 다시 한번 강의를 마련할 거고요. 그래서 어떨 때냐면 생략해도 의미의 혼동이 없는 경우에만 생략할 수 있고요. 주로 시간의 접속사는 생략을 많이 못합니다. 왜냐하면 종류가 여러 가지라서 그렇거든요. 실제로 영어에서 이 분사구문의 접속사를 생략 안 하고 쓰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첫 번째가 뭐다? 주어 같을 때 생략한다라는 걸 먼저 기억해 주시면 훨씬 분사구를 해석하고 파악하는데 쉬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바뀌는 걸 한번 예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게 이제 부사절입니다. If you turn to the right. 네가 오른쪽으로 돈다면 이런 뜻이죠. 부사절이에요. 돈다면 발견하게 될 것이다. 동사를 수식하죠. 동사에 연결해서 해석이 됩니다. 뭘 발견하게 돼요? The post office. 우체국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부사절에 있는 자, 이 문장에서 종속절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가 같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그래서 없어지고 그 다음에 turn이 어떻게 되냐면 turn이 자 분사로 바뀝니다. 그래서 동사 원형 ing turning이 되고요. 뒤에는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접속사 생략해도 읽는 사람이 혼돈이 없겠지라고 판단이 되면 생략할 수 있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돈다면 해서 여기에서 또 뭐가 없어지고 자 접속사 if가 없어지고 결론 뭐가 남았냐면 turning to the right 오른쪽으로 돈다면 너는 우체국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부사절이 뭐가 됐냐면 부사구가 됐죠. 주어 동사 없는. 그래서 해석은 똑같아요. 해석은 당연히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같을 때만 이렇게 당연히 분사구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돌면 발견할 것이다. 이렇게 만드는 것이 분사구문이에요. 자, 확인해 볼까요? 분사로 시작하는 구가 있는 문장. 이게 분사구문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냐면 부사구의 역할을 하는 분사구. 형태는 분사구. 왜? 분사로 시작하는 구니까 역할은 부사구. 왜? 동사를 수식하니까 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분사구문을 부정할 때는 not을 붙이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not입니다. 도끼나 호미는 안 되고요. 죄송합니다. 자, not을 붙입니다. 그래서 as I didn't know what to say.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난 조용히 있었다. 그래서 주어 같은 건 생략하고 동사는 원형의 ing로 바뀌고 그 다음에 not이 그대로 살려서 접속사 생략되고 그래서 not knowing 이렇게 되면 분사구를 부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 자, 좀 어려운데 여러 번 한번 3번 정도만 반복해 보셔도 충분히 분사구문을 쉽게 정리할 수가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자, 분사구문에서 being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분사구문이란 자, 여러분들 많이 어려워하는데 별 대단한 거 아니에요. 분사로 시작하는 구, 그죠? 분사구예요. 투부정사로 시작하면 투부정사구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분사구가 있는 문장을 우리는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분사 being 생략 가능. 자, 영어의 대원칙이죠. 생략 가능하다는 거는 항상 절대로 생략해도 혼동이 없는 경우에만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게 대원칙이고요. 그래서 분사 being도 생략해도 의미상의 혼동이 없는 경우에 생략을 할 수 있고 3가지 형태가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문장에 이렇게 부사절이 변한 분사구문이 있을 때 옆에 being이 있었어요. 원래 비동사의 원형이 ing, 그래서 being이 된 건데 얘를 생략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뒤에 뭐가 남냐는 거죠. 이 뒤에. 자, 이게 3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3가지. 즉, 이 3가지는 앞에 있던 비동사의 원래는 보호였겠죠. 네. 그래서 그 생략되고 남은 형태들 한번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과거 분사입니다. 수동태였다는 얘기겠죠. 자, when the child was left alone. 자, 아이가 was left 혼자 남았을 때 he began to cry. 울기 시작했다.
being이 생략됩니다. 그죠? 주어 같으니까 생략되고, 여기에 대명사니까 다시 명사, 뭔지를 표시해야 되니까 더 child로 바꾸고, 자, 동사는 원형이 ing, being이 되고, 생략되는 거죠. 당연히 진행형일 때는 현재 분사일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뭐 현재 분사인 경우는 다 바로 아니까, being 생략됐다, 안 됐다 하더라도 그냥, ing를 보고 알 수 있으니까 과거 분사만 제가 언급을 한 거고요. 그래서 혼자 남겨졌을 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다? 과거 분사가 있는 경우 수동태였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형용사입니다. 역시 보호였으니까 형용사가 올 수 있었겠죠. 그래서 whether it is rainy or snowy. 자, 비가 오건 눈이 오건 he always works hard. 그는 항상 열심히 일한대요. 그래서 주어가 여기 자, 비인칭이시죠? 날씨, 시간, 거리, 명암을 나타내는 비인칭이시라서 비인칭이는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사는 원형이 아닌 being이 돼 생략이 되고요. 이렇게 형용사만 남죠? rainy or snowy. 자, 이거는 따로 제가 5분 구의로 양보의 부사절에 대해서 또 설명을 했는데, 아무튼 비가 오건 눈이 오건 이렇게 자, being이 생략되고 두 번째로 뭐가 남을 수 있다? 형용사가 남을 수 있다. 왜? 보호였을 테니까요. 다음. 자, 이번에는 being이 생략되고 나서 전치사가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모르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자, 얘는 보호가 아니라 뭐였겠어요? 부사구였겠죠?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being이 있어요. being이 있고, 그 다음에 전치사 있고요. 그럼 명사 있었겠죠? 자, 이런 문장 구조에서 이 being이 생략되면, 자, 원래 얘가 부사구예요. 그죠?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구인데, being이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전치사가 남는 거다. When he was in the kitchen. 그가 부엌에 있을 때 he ate a piece of cake. 자, 케이크 한 조각을 먹었답니다. 그래서 he, 그 주어 같은 게 생략되고 동사는 원형이 ing 돼서 being 생략되고 in the kitche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거예요. 이렇게 문장의 앞에서 전치사로 시작하는, 즉 전치사구가 있는 자 문장 구조를 많이 봤는데 사실은 원래 얘는 분사 구문에서 being이 생략된 것이다. 그래서 부엌에서 먹었다. 이렇게 부사구가 되겠죠. 자, 정리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문장을 시작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건데 pp로 시작하는 문장이 있고요. 형용사로 시작하는 문장도 있고요. 전치사로 시작하는 문장도 있다. 전부 다 뭐다? 전부 다 being이 생략된 분사 구문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오늘은 영어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분사구문, 그 중에서 능동수동을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분사구문이 뭐냐? 별거 아닙니다. 분사로 시작하는 구가 있는 문장, 즉 분사구가 있는 문장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현재 분사 아니면 being이 생략된 과거 분사로 시작하는 구, 즉 분사구가 있는 문장, 이게 분사구문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자, 먼저 부사절이 변한 분사구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5분 위에 형용사절이 변한 분사구문도 있어요. 자, 분사구의 의미상의 주어, 의미상의 주어란 뭐냐면 준동사의 주어,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그 준동사의 주어, 즉 분사의 동작의 주체. 즉 여기서 보시면 자, INGPP 분사구입니다. 여기까지 분사구죠? 그럼 INGPP 하는 주체가 뭐냐? 생략된 주어가 여기 주어랑 같아 생략되기 때문에 얘가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죠. 즉 분사의 주어, 즉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주어가 하느냐 당하느냐를 따지면 돼요. 그래서 네가 돌려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도는 거죠. to the right, 오른쪽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현재 분사 썼다. 즉 능동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turning to the right, you'll find your post office. 오른쪽으로 돌면 너는 우체국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를 통해서 이 분사를 능동, 현재 분사 쓸 것이냐, 수동, 과거 분사 쓸 것이냐를 결정한다. 확인해 봅시다. 자, 주어가 하는 것, 능동이면 현재 분사, 즉 ing 쓴다는 얘기죠. 여기 보시면 그가. 자, 수리되는 거냐, 수리하는 거냐. 수리되면 안 되죠. 자, 수리합니다. 기계를 수리할 때
그가 졸림을 느꼈죠. 원래 부사절은 접속사, 주어, 동사였고 이 주어와 이 주어 같아서 생략되고 동사는 원형의 ing, 분사구로 바뀐 거잖아요. 자, 마찬가지. 자, 내가 알려진 게 아니라 내가 아는 거죠. 그의 전화번호를. 근데 not이 붙었네요. 그럼 부정. 자, 그래서 분사의 부정은 앞에 not을 붙이니까 그의 전화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전화할 수 없다. 자, 그녀가 보여진 게 아니라 본 거죠. 다 능동. 그래서 엄마를 보았을 때 뭐 보자마자 울기 시작했다. 그래서 능동이다. 그가 수리하고 내가 알고 그녀가 보고. 그래서 전부 다 현재 분사인 ing 형태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being이 생략된 과거분사를 쓰는 경우는 뭐냐? 수동이다. 즉 주어가 taking 한 게 아니라 taken by surprise, 뭐 불의의 뭐 일격을 당하다, 뭐 기습을 당한 거죠. 쉽게 말하면 he gave up the game, 게임을 포기한 거죠. 자, 게임을 하다가 기습 공격을 당해서 포기했습니다. 졌죠? 그래서 being taken, 공격을 받은 거니까. 자, 그래서 수동. 원래 문장은 접속사, 주어 같네요. 그래서 생략된 거죠. 생략되고 동사에서 비동사는 원형의 ing, being이 돼서 생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taken by surprise. being을 또 항상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분사 being은 생략해도 의미상의 혼돈이 없을 때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생략할 수 있으니까 기습을 받아서 그는 게임을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또 영어에 관심이 있어서 누가 관심이요? 그녀가. interesting은 관심을 끄는 거예요. 그건 끄는 게 아니라 자기가 관심을 갖는 거죠. 그래서 interest는 관심 갖게 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수동이 되어야 주어가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에 관심이 있어서 그녀는 주로 극장에 영화관에 갑니다. 그래서 여기도 앞에 being이 생략된 interested죠. 그녀가 관심이 있어서. 또 중요한데, 자, 편지가 썼습니까? 쓰여졌습니까? 당연히 쓰여졌죠. 그러니까 written을 쓴 거죠. 그래서 서둘러 쓰여졌다. 뭐가 편지가 has some faults. 결점들을 가지고 있다. 오타가 좀 있다. 그래서 편지가 쓰여졌기 때문에 어떻게? in haste, 급히 그 편지가 결점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서 생략된 게 being이 아니라 나중에 뒤에 오분구이 따로 있습니다. having been, 완료 분사 구문이에요. 왜? 결점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쓰여진 게 먼저 일어난 일이니까 그거를 보러 보통 완료 분사구다. 완료 분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선 being이 아니라 having been 생략됐다는 걸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분사의 능동성을 결정하는 방법, 주절의 주어를 확인해서 능동성을 정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